안녕하세요, 멋진 아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제조업이 망해가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 저기서 툭툭 터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하더라도 나라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가면 그렇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이야기가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반도체 시장은 세계 경제의 침체로 하락세에 접어들었고요. 가격까지도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내년 수출도 엄청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중국 기업의 반도체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중국은요, 중국 제조 2025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로 10개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세계 1등을 하겠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을 두고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여기서 지면 안 되거든요. 때문에 첨단 기술을 빼가는 자체를 기술 도둑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미국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첨단 기술의 패권은 미국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국 제조 2025가 아니라 2035로 하겠다, 이렇게 10년 정도 늦추겠다 하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첨예한 대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은 도강양회하잖아요. 재주를 숨기고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5년을 2035년으로 미추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거냐, 이거는 미지수입니다. 그럼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점점 2025년까지 200조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래서 현재 반도체 자금률이 15%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를 70%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해야 되니까 대만이나 한국의 반도체 전문가들을 연봉 많이 주면 10배씩 주고 끌고 갑니다. 10배씩. 전 세계의 반도체 기업만 나왔다 하면 중국 돈이 들어가서 인수해요. 인수. 그게 작은 업체든 큰 업체든 한국에 들어와서요, 10조 원을 갖고 들어와서 협력업체, 중소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만 매수하려고 들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전방위적이고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굴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야, 한국 반도체도 얼마 안 남았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기술적으로 중국을 따돌리겠다 라고 하지만 쉬울까요? 우리가 반도체를 파는 곳은 중국이에요. 중국에 가장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제품이 나와서 그걸 대체한다면요, 수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초격차 전략을 가져가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압수수색만 지금 벌써 11차례 받았어요. 재판요? 수룩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언제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재판받으러 다녀야, 검찰 수사받으러 다니랴, 압수수색 대응하랴, 이것만 해도 정신없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굴기를 완성을 한단 말입니다. 중국이 이러한 굴기가 벌써 몇 차례나 성공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자고요. 디스플레이? 그 잘나가던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가 쪼그라들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중국이 워낙 빨리 치고 나가니까 말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자금도 해주고, 게다가 반덤핑이라는 이유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들어와서 파는 거 견제해주고, 그야말로 기업과 정부가 일심동체로 뭉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조선은 어떻습니까? 올해 조선은 우리가 1위를 탈환한다고 해요. 수주량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너진 건 어떻게 됐죠? 거제도 가보세요. 거제하면 소득 수준이 서울보다가 더 낮다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만큼 임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고, 그 근처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쉽게 말하면 놓아놨었습니다. 지금이요? 얼씬년스러워요. 얼씬년스러워요. 철강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동차? 중국은 이미 내연기관을 뛰어넘어서 전기차로 가고 있습니다. 1등 하려고. 와, 이대로 가면요 고작 3년 남았답니다. 3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3년 후에는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모두 중국에 빼앗길 거라는 경고까지 나옵니다. 중국에 모두 빼앗긴다는 거예요. 3년 후에, 고작 3년 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참 답답한 소리만 하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니요. 물이 들어와야지 노를 젓지요. 요즘 제조업에 주목할 만한 일이 있다면서요. 자동차 생산이 늘어나고 조선이 세계 1위를 탈환하고, 그런가요? 물이 들어와야지 노를 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생각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산업부 보고에서인가요? 일각에서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정부가 뼈아픈 자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인가요? 글쎄. 또 이것도 보여주기식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고 말입니다. 바로 이 현장을 목도해야 됩니다. 잘 나가는 기업만 가지 말고 못 나가는 기업 가서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적인 대안이 나옵니다. 그 현실적인 대안이 대한민국 제조, 진짜 죽어가는, 고사돼 가고 있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일말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작 3년 후면 중국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빼앗아 간답니다. 지금 위기의식을 가지고 현장을 똑바로 직시하고 그에 대한
정책이 아주 강하게 펼쳐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